우리나라의 원래 장애 등급 제도는 오로지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등급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거의 없대요. 예산을 쥐고 있는 이제 기재부가 예산을 풀어주지 않고 자꾸 고판에서만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실 생색내기죠. 예산을 풀지 더 추가하지 않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 어떤 시설이니 기관이니 이런 데다 주고 우리는 그냥 가서 이용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는 이제 뭐 두 분은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애 등급제 폐지를 왜 했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등급제 폐지됐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전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전.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계속 예전 등급을 물어볼 거면서 이거는 도대체 왜 없앴을까? 그거를 이제 어리신 부모님들이나 잘 아직 정보를 못 접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지체장애를 예로 든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하반신 마비가 있어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 타세요. 그런 분하고 한쪽 다리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목발 하나 짚으시지만 그냥 혼자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급수가 먼저 말씀드린 분이 높겠죠. 그리고 지원도 그분한테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분의 어떤 의학적인 손상을 말하는 거고 그게 환경까지로 봤을 때 만약에 먼저 말한 A라는 분은 학력도 높으시고 가정 경제 형편도 좀 좋은 편이고 전문직이야. B라는 분은 가정 경제 형편이 좀 어려우시면서 다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막 계단을 매일 올라가야 되는 어떤 빌라 3층에 사셔. 그러면은 그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누구를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B라는 부분이 사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원래 장애 등급 제도는 오로지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재반 환경에 대한 구성, 본인의 특징, 뭐 욕구 다 상관없이 그 의학적인 손상으로만 등급을 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학적인 손상과 개인의 어떤 환경적인 거 그리고 욕구까지 합쳐진 거를 살펴서 지원을 해주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일일이 막 나한테 다 와서 다 조사해서 너한테 딱 맞는 서비스 그런 날은 도대체 언제 올까요? 그거는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고 우선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이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뭐 추가 개편이 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휠체어를 타신다거나 뭐 특별히 보행이 지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왜 자폐성 장애 1, 2급처럼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얘네를 좀 주차를 가까이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 택시나 바우처 택시 같은 것도 우리가 딱 보기에 보행상으로 되게 그 지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필요해라고 신청해서 점수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장장애가 있는 분들 막 투석을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치료받고 나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리 멀쩡하시네요. 이용할 수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 택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내면 그분들이 일종의 조사표를 통해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를 통해서 충분히 받으실 해당이 되시는군요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좋게 나아가는 방향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폐지가 되면 당연히 폐지에 따른 변화가 많이 있고 그 변화를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없이는 사실 변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이제 기재부가
예산을 풀어주지 않고 자꾸 고판에서만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실 생색내기죠.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고 고안에서만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제로섬 바꿨어? 게임처럼 요거 그 빼가지고 안에서 여기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애계에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뜻이 안 모아지는 게 추가 예산이 오면서 그래서 그래 그럼 A라는 데에서 못 받은 여기서 약간 뭔가 불리함 뭐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러면은 추가 지원이 들어가려면 추가 예산이 따라와야 기존에 그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불만이 덜 할 텐데 기존에 사실 받고 있었던 타 영역의 뭐 장애 예를 들면 라든지라고 하면 야 이렇게 활동 지원만 봐도 그래요? 그렇게 바뀌면 막 시각장애, 청각장애 난리 났잖아요. 막 우리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때문에 생겼던 건데 뭐 나중에 뭐 막차 타서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은 더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고안에서만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서 그냥 의견만 그래 목소리 큰 놈 하나 더 주고 의견만 조율해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어서 어머님들이 좀 많이 더 이렇게 환경이 더 좋아지길 바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요구하고 막 지자체에다가 진짜 민원도 넣고 이게 뭐냐 막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 정해주면 그냥 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 공급자 중심이잖아. 우리는 그냥 이용자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해줬어. 그럼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자 우리는 이렇게 해놨어. 그럼 니네 와서 이용해. 계속 이거에 너무 익숙해요. 지금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전달 체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국가가 우리한테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 어떤 시설이니 기관이니 이런 데다 주고 우리는 그냥 가서 이용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전달 체계를 바꿔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저기요 국가는요 그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주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지. 니네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우리 삶은 안 달라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파이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건 맞아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부모님들은. 우린 그냥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어디 가갖고 그냥 9시에 가서 5시에 오고 그냥 거기 와서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별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럼 우리 지연이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지금 어떤 서비스가 지금 구멍이 나 있지? 어떤 걸 더 늘려야 되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